알면 괜히 똑똑해 보이는 부동산 상식 알똑부에 불과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이야기 제1탄 집을 보러 갔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부동산 소장님이랑 집을 보러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몇 동 몇 층인지 먼저 물어보고 주차장이랑 가까운지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편의점에 담배 한 갑, 간단한 물품 하나 구매할 때도 7, 8분씩 걷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운 여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미쳐버리겠죠? 다음으로 아파트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복도식이라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한 층에 여러 세대들이 살다 보니 층간소음 이외 옆집 소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애들이 잘 먹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학습지 받아보는 주머니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왕 복도식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쪽이나 중간 쪽보다는 제일 끝집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복도는 물건을 놔둘 수가 없지만 끝집 같은 경우에는 주위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웃분들과 분쟁이 날 일도 적어 의외의 적재 장소가 확보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끝집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우풍으로 좀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구매자분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현관 앞에 도착했네요.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한번 해보셨어요? 보통 중고거래할 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버릴 짐들도 많고 새로 살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외의 지출들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상 외의 지출이 커지는 시기라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면 지금부터 독해져야 됩니다. 이사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하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야 가격 협상을 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다만 하자를 찾았다고 해서 너무 싸울 듯이 혹은 후려치듯이 하면 매도자가 기분 나빠서 거래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 최대한 협상은 이쁜 말로 하자는 매 눈으로 찾아보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집 앞에 도착하면 현관 열쇠가 열쇠인지 도어락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도어락이긴 한데 그래도 오래된 집 같은 경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열쇠를 쓰고 있거든요. 일반 열쇠면 불편하니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교체 비용도 수공비 포함해서 20에서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실 때 신발장이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신발장도 내부를 열어서 칸막이가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신발장 전체 사이즈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구형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 남성의 허리춤이나 가슴 사이즈 정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수납 공간이 부족하므로 선반을 하나 더 짜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도배하고 장판입니다. 요즘은 매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도배 장판 정도는 깨끗하게 바꾸신 다음에 매물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냥 더러운 그 상태 그대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0평 기준으로 도배 장판하는 비용이 대략 150만원 정도입니다. 지역이라든지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와 화장실 상태, 특히 수압이 잘 나오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곰팡이나 물이 새는 데가 없는지, 녹이 쓴 것은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싱크대하고 주방을 새로 할 경우에는 대략 비용이 40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보일러인데요. 보일러는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보일러 배관 안에 녹이 쓴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장이 안 나더라도 교체를 권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교체하시게 되시면 30평 기준으로 대략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일러 사용 연수 확인은 케이스 측면이나 위측에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으니 확인이 쉽게 되실 겁니다. 다음, 발코니. 흔히 베란다라고 하죠. 발코니를 확인하실 때 구형 아파트라면 알루미늄 샤시인지 하이샤시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처음 것이 알루미늄 샤시고 두 번째 것이 하이샤시인데 우선 눈으로도 확인이 쉽게 됩니다. 우풍 차단이나 미관에서 확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를 놓던 직접 사시든 일단 웬만하면 교환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만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수백만 원, 심지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보실 때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바로 일조권입니다. 해가 얼마나 잘 들어오나 앞에 가리는 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낮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내 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보러 갈 때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을 구입 후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로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고 매도자와 협상에 나선다면 계획이 없던 금전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똑부의 불가하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